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과서는 124페이지부터고요. 학습지는 14페이지부터입니다. 학습지 14페이지가 준비되었으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퍼져나가는 파동이라고 해서 파동의 굉장히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파동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막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과학책에 있는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얘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에 보면 파동이란 이렇게 한자어를 쓰고 있어요. 물결 파자에 움직일 동자를 씁니다. 물결이 움직인다? 뭐 이런 의미인가 봐요. 그리고 파동을 영어로는 wave라고 하는데요. 이 wave를 영어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역시 파도 또는 물결이라는 뜻이 나왔어요. 그러면 물결이 움직인다. 파도, 물결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보면 뭔가 이렇게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네, 아마도 이렇게 출렁출렁 이렇게 물결이 출렁출렁이는 듯한 이미지가 아마 쉽게 연상이 될 거예요. 모든 파동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파동들이 이렇게 출렁출렁이는 듯한 이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물결 파자나 파도, 물결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출렁출렁이는 듯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우리 과학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면요. 파동이란 한 곳에서 만들어진 출렁출렁 진동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에서 파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뭐 물결파, 또 소리, 지진파 이런 단어는 좀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진동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파동이라고 할 건데요. 파동은 이렇게 출렁출렁이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라고 해서 끝나면 좋을 텐데 파동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따로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햇님과 부엉이와 쿠키와 눈사람과 달님이 같이 이렇게 있어요. 햇님이 달님에게 이 선물을 전달하고 싶어요. 햇님이 달님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죠. 들고 가서 주면 돼요. 직접 가서 이거 네 거야 라고 주면 전달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전달하지 않고 어떻게 전달하는 방법도 있냐면 햇님이 부엉아 이거 달님 줄래? 부엉이가 쿠키야 이거 달님 줄래? 쿠키가 눈사람에게 눈사람아 이거 달님 줄래? 눈사람 받아 햇님이 줬어. 이렇게 전달해도 전달이 된다는 거죠. 두 가지의 차이점 혹시 발견하셨나요?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직접 이동을 해서 전달이 되는 반면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이동하지 않지만 내가 전달하고 싶은 얘만 전달을 해서 이동을 시켰다라는 거죠. 네, 바로 이 두 번째 경우가 파동이에요. 첫 번째처럼 직접 이동을 하는 것은 물질이 이동을 하는 거지만 두 번째처럼 직접 이동하지 않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파동과 좀 비슷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볼게요. 물결이에요. 이렇게 물이 수면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두었고요. 이 수면을 이루고 있는 물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했어요. 근데 입자들의 색깔을 선생님이 알록달록 넣어놨죠. 그 이유는 순서를 좀 구별해서 보라고 얘가 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얘가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이거를 좀 명확하게 보려면 다 같이 파란색이면 잘 안 보일까 봐 중간중간에 파랑파랑 주황 파랑파랑 자주 파랑파랑 노랑 이렇게 선생님이 색깔을 섞어 두었어요. 그러면 이 색깔이 있는 입자들을 잘 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면서 물결이 가는 걸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에 지금부터 돌을 던져서 물결을 뿅 만들었어요. 물결이 이렇게 수면이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물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배치도 이렇게 수면 따라 되겠죠. 그러면 이 물결이 오른쪽으로 퍼져나가는 게 파동이라고 했으니까 물결파가 오른쪽으로 퍼져나가는 동안 이 물결을 만드는 입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세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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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대로예요. 파랑파랑 주황 파랑파랑 자주 파랑파랑 노랑 그대로예요. 아까 첫 번째 격언처럼 햇님이 직접 가서 달님에게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햇님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는데 이 물결만 출렁이 있는 애만 전달시킨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파동의 움직임이에요. 자, 이렇게 물결로 보면 이때 이 파동을 전달시키는 애, 아까 부엉이 쿠키 눈사람처럼 제자리에서 전달시키는 이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매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매질은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로 이런 물결파 같은 경우에는 매질이 당연히 물이 되겠고요. 지진파 같은 경우는 지진이 주로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선생님이 땅이라고 표현을 그냥 해뒀어요. 자, 소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속에서도 소리가 전달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리고 고체, 중간에 벽이 있어도 소리가 전달이 되잖아요. 사실 소리는 액체나 고체에서도 전달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아마 소리가 주로 공기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소리의 매질을 공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둔 것 같아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얘네들도 전부 다 매질로서 가능하다는 거. 어쨌든 이런 파동들을 전달하는 물질들은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매질이라고 한다. 근데 이 매질은 아까 햇님이 직접 가서 달님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파도 따라 밀려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퍼져나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 에너지만 이렇게 물결이 출렁일 수 있게 하는 그 에너지만 전달시킨다라는 거. 요거를 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파도를 보면 자, 파도가 요렇게 오른쪽으로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동안에 이런 주황, 자주, 노랑, 핑크의 매질들을 보면 따라서 오른쪽으로 밀려가는 게 아니라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네들을 그냥 제자리, 결국은 제자리죠. 제자리에서 위아래 진동만 하면서 얘네들을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걔네들을 뭐라고 한다는 거? 그렇죠? 매질이라고 한다는 거를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워터파크에서 물 위에서 튜브 타고 내가 떠 있는 경우에 아까 물결이 파동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파도가 밀려오면 파동이 퍼져나가는 건데 나는 그럼 그 물결 따라 떠내려가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파도가 지나가는 동안에 여기에 있는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데요. 위치를 잘 기억하시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기준점을 그리고 나는 수영장의 가운데 이쯤에 있다는 이 기준점을 좀 그려둘게요. 그럼 이 기준점에 놓고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세요. 자, 파도 갑니다. 요렇게 나 내려갔죠? 요렇게 올라가죠? 내려오죠? 다시 제자리 내요 그대로. 파도 지나갔는데 나 그대로예요. 자,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주황색 입자 위로 갔어요. 자주색 입자 위로 갔어요. 나 위로 가요. 나 내려와요. 제자리. 자, 요렇게. 파동이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그 파동을 전달하는 매질이나 그 매질 위에 떠 있는 나는 절대 파동 따라서 같이 휩쓸려 가지 않는다라는 거. 이해하시겠나요? 자, 이렇게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결국은 제자리라는 거. 매질은 절대 퍼져나가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전 분명히 워터파크에서 파도에 밀려서 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파동이 퍼져나가는 것 때문에 내가 밀리는 게 아니라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옆에 사람에 뭐 밀리거나 부딪혔다라든지 이런 이유로 내가 밀려난 것이지 절대 파동에 의해서 파동을 따라서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우리 주변에서 파동에 의한 현상을 하나씩 찾아볼게요. 자, 큰 소리로 인해서 유리창이 흔들렸어요. 펑 하면 유리창이 덜덜덜덜 이렇게 흔들리는 적이 혹시 있었나요? 뭐 있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소리.
큰 소리로 인해서 흔들린다. 뭔가 진동이 있다라고 하면 파동이라고 아마 대부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요거 파동이에요.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파죠. 파동이에요. 진동이 있죠.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워요. 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파동을 이용하는 전자제품이에요. 그래서 얘도 파동에 의한 현상 맞습니다. 초음파, 음파네요. 소리죠. 음파, 음파동으로 내 몸의 내부 상태를 진단합니다. 파동이죠. 지진, 네, 지진파네요. 지진파로 인해서 지구 내부에 있던 지진이 흔들림이 지구 표면까지 전달이 되어서 땅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서 결국은 지표에 있는 건물들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 전부 다 파동에 의한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파동의 요소를 지금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중간 라인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진동하고 있는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이쪽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 파동을 선생님이 그려보았어요. 자, 이 파동을 이렇게 딱 사진으로 찰칵 해서 찍어놓은 이 부분을 보면 부분마다 전부 다 명칭이 있거든요. 자, 이 명칭을 지금부터 하나씩 기억을 해볼게요. 자, 이 파동을 찰칵한 시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위치를 우리는 마루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골짜기에 있는 곳을 골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도 마루가 되고 여기는 골이 되겠죠. 그리고 한 번 진동하는 길이 마루에서 마루까지 다시 한 번, 골에서 골까지 다시 한 번, 마루에서 마루까지 한 번 진동하는 이 길이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이라는 말은 좀 들어보셨죠?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알아야 돼요.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얘가 가는 길이, 얘는 길이에요. 길이, 파장은 길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파장. 자, 그 다음에 중간 라인으로부터 얼마나 높게 올라갔니, 얼마나 낮게 내려갔니 라고 하는 이것을 진폭이라고 해요. 진폭. 중간 지점에 그렸기 때문에 위아래 진폭이 지금은 같은 상황이네요. 진폭. 자, 얘도 진폭, 얘도 진폭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자, 주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아까 얘는 한 번 진동하는데 간 길이였다면 이번에는 시간. 몇 초가 걸려야 한 번 진동하니 얘를 주기라고 해요. 그리고 1초에 몇 번 진동하니 라고 하는 거를 진동수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1초에 30번 진동하는 애가 있다면 얘의 진동수는 30Hz가 돼요. 자, 만약에 1초에 100번 진동하는 애가 있다면 얘의 진동수는 100Hz가 돼요. 만약에 2초에 10번 진동했으면 진동수 어떻게 되죠? 2초에 10번이면 1초면 5번이니까 5Hz. 그래서 진동수의 기준은 1초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 교과서 215쪽에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여러분 학습지에도 선생님이 넣어뒀는데요. 자, 어떤 경우냐면 이런 파동을 진폭과 파장이 모두 2배인 파동을 그리래요. 진폭이라는 거 하는 거는 얼마나 높게,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진동하는데 간 길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진폭이 중간으로부터 위아래로 한 칸씩이니까 마루와 골이 2배가 되려면 꼭대기까지 올라와야겠네요. 맞죠? 그래서 먼저 진폭이 2배인 파동을 한번 그려볼게요. 주황색으로. 자, 진폭이 2배인 파동을 그리면 이렇게. 선생님 예쁘게 그리고 있나요? 지금 손으로 그리고 있어서 자, 최대한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면 진폭이 2배인 파동이에요. 근데 파장도 2배로 그리래. 자, 파장은 한 번 가는데 간 길이었잖아요. 얘가 한 번 진동하는데 하나, 둘, 셋, 4칸을 가요. 그러면 반 번 가는데 2칸. 그럼 얘를 전부 다 2배씩 그리려면 진폭은 꼭대기이면서 2배씩 그리려면 4칸이 아니라 8칸까지 와야 되니까 예쁘게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파장까지 2배로 그리려면 이렇게 우와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진폭과 파장이 전부 다 2배인 거는 요 빨간색 라인처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종파와 횡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파동은 종파와 횡파로 나뉘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학습지에 오타가 좀 있는데요. 여기 보라색으로 써진 이 부분에 오타예요. 여러분 학습지에 있는 단어들을 이 화면에 있는 보라색의 단어로 순서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파동의 종류인 종파와 횡파를 우리가 구별을 해볼 건데, 사실 종파냐 횡파냐 구별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문장으로 구별을 해내요. 근데 이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라는 게 뭔지를 찾으려면 우리가 그림을 안 그리고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닥에 용수철을 내려놓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상황을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이거는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자, 내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서 이쪽을 지금 바라보고 서 있어요. 그리고 용수철을 요렇게 놨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상황에서 내가 용수철을 좌우로 흔들면 그때 나타나는 용수철의 파동의 모습을 위에서 항공샷으로 내려다 볼 거예요. 그게 횡파. 그 다음에 용수철을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나오는 파동을 항공샷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를 그리는 게 종파예요. 자, 그림을 하나씩 볼게요. 자, 횡파는 요렇게. 자,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 내 정수리예요, 지금. 내 머리 꼭대기. 그 다음에 여기가 내 오른손, 왼손. 내 눈은 여기에. 나는 지금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거 눈.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내가 용수철을 흔드는 거는 내 오른손, 왼손 좌우로 지금 용수철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가 내가 흔드는 진동 방향이에요. 맞죠? 근데 내가 여기에서 흔들었더니 이 흔들림이 내 앞쪽을 향해서 점차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럼 퍼져나가는 진행 방향은 앞쪽이에요. 그래서 진동 방향은 내가 좌우로 흔들었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고 진행은 지금 앞으로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항공샷, 지금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그래서 퍼져나가는 방향은 내 앞으로 나가고 내가 흔든 방향은 내 오른쪽, 왼쪽, 좌우로 흔들었어요. 요거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종파를 볼 건데요. 자, 종파는 앞뒤로 흔든대요. 자,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자, 내가 여기에 있으면 내 오른손, 왼손, 내 눈, 이렇게. 나는 지금 여기를 보고 서 있어요. 그리고 용수철을 내 앞뒤로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러면 앞뒤로 출렁출렁 진동하면서 점차 내 앞쪽 방향으로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진동 방향은 내가 앞뒤로 흔들었기 때문에 앞뒤로 진동을 하고 퍼져나가는 거는 내 앞을 향해서 퍼져나가니까 이렇게. 그래서 퍼져나가는 방향은 앞으로, 흔들리는 방향은 앞뒤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 놓고 보니까 진동하는 방향과 진행 방향이 얘는 90도 각도예요. 맞죠? 그래서 횡파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 90도예요. 근데 종파는 앞뒤로 흔들리면서 앞으로 가. 둘이 나란해. 그래서 종파는 거꾸로 했다. 횡파가 수직하고 종파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해요 라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이거 지우개로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이해가시나요? 선생님이 위에서 항공샷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앞뒤 좌우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사실 앞뒤 좌우라는 단어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때그때 다르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종파와 횡파를 구별하는 거는 진행은 뭐 앞으로 진동은 좌우로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하냐, 나란하냐로 구별하기 때문에 이 좌우 앞뒤라는 거는 그냥 지금 현재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편의상 사용한 방향이지 앞뒤 좌우로 절대 기억하시면 안 된다는 거. 나란하냐, 수직하냐로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선생님이 옆으로 본 거는 이렇게 그림으로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좀 낙서가 보이지만 봐볼게요. 자, 얘를 이렇게 흔들면 자, 이렇게 흔들면 흔들리는 방향은 요거 흔들리는 방향은 지금 요렇게 흔들리는데 파동이 요렇게 퍼져나가니까 수직한 방향이죠. 그러면 얘는 횡파예요. 뭐 앞뒤 좌우로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종파는 요렇게 흔들었더니 퍼져나가는 게 요렇게 흔들리면서 이쪽으로 퍼져나가요. 진동과 진행이 나란하죠. 앞뒤 좌우라는 말 필요 없이 그럼 얘는 종파예요. 이해하셨나요? 그 횡파와 종파를 구별할 때에는 앞뒤 좌우로 구별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정확하게는 나란하냐 수직하냐로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 나란하면 종파, 수직하면 횡파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종파와 횡파가 어떤 예가 있는지를 봐볼 건데, 아마 종파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음파에는 초음파가 또 있죠. 음파와 지진파 중에서 지진파가 뭐 S파, P파, L파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P파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아마 종파를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는 음파와 P파를 제외한 나머지 파들은 다 횡파일걸? 이라고 기억을 해도 될 거는 같은데 한번 적어볼게요. 지진파 중에서 뭐 S파가 대표적인 횡파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뭐 예시에 나왔던 물결파 이런 것들 전부 다 횡파예요. 아마도 이 둘을 종파라고 기억하시고 그 밖에 파는 횡파 이렇게 기억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바로 갈게요. 우리 학습지 17페이지부터 파동 중에서 음파, 소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17페이지 이어서 봅니다. 자, 다양한 소리라고 해서 사실 소리는 엄청 다양하죠. 우리가 엄청 큰 소리를 지를 때 큰 소리, 그 다음에 작게 속삭일 때 작은 소리 이렇게 큰 소리와 작은 소리가 있고 또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 도와 도 이렇게 높낮이가 다른 소리들이 있죠. 또 내 목소리, 네 목소리 달라요. 이 목소리는 과학 선생님 목소리야. 이 목소리는 국어 선생님 목소리야. 이거는 우리 엄마 목소리야. 이거는 피아노 소리야. 이거는 바이올린 소리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어떤 특이한 그것만의 뭔가 목소리 같은 그런 음색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구별을 할 때에는 소리의 3요소라고 해서 3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소리의 세기예요. 큰 소리인지 작은 소리인지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 소리와 이렇게 속삭일 때 하는 작은 소리 분명히 다르잖아요. 이런 큰 소리와 작은 소리는 뭘로 구별을 하냐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파동 중에서 진폭으로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자, 진폭이 뭐였냐면 파동이 요렇게 있으면 얼마나 높고 낮게 얼마나 높고 깊게 여기 중간에서부터 골이나 마루까지의 높낮이를 우리가 높이를 진폭이라고 했잖아요. 이 진폭이 크면 걔는 엄청 큰 소리예요. 아셨죠? 근데 반대로 진폭이 작으면 얘는 엄청 작은 소리예요. 그래서 진폭의 크기에 따라서 큰 소리와 작은 소리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파동으로 보면요. 우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뭐 금방 구별이 돼버리네요. 자, 얘는 진폭이 2칸이야. 얘는 진폭이 1칸이야. 뭐야, 그럼 얘가 진폭이 크니까 얘가 당연히 큰 소리, 얘가 당연히 작은 소리. 엄청 간단하네요. 자, 뭐만 잘 구별하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세기는 진폭과 관계가 되어 있다. 이 짝꿍의 관계만 잘 기억하시면 뭐 어렵지 않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소리의 높고 낮음, 높낮이를 볼 건데요. 높은 소리냐 낮은 소리냐는 파동 중에서 진동수에 따라 달라져요. 진동수.
자, 진동수는 뭐를 진동수라고 했냐면 1초에 몇 번 진동하지? 라는 게 진동수였어. 걔가 10번 진동하면 걔는 10Hz. 걔가 100번 진동하면 걔는 100Hz. 근데 우리가 진동수와 높낮이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 진동수가 클수록 높은 소리. 그러면 100Hz가 10Hz보다 높은 소리라는 것을 금방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숫자로 말고 파동으로도 구별해 볼게요. 우와, 자, 바로 봅니다. 얘는 몇 번 진동했는지 같은 시간. 자, 0초에서부터 이 시간까지 같은 시간 동안 몇 번 진동했는지를 보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얘는 5번 진동했어. 근데 얘는 한 번, 두 번, 반, 2.5번 진동했네요. 누가 더 많이 진동했어요? 얘가. 그럼 누가 더 높은 소리야? 얘가. 그래서 높은 소리, 낮은 소리는 진동수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엄청 간단해요. 뭐만 기억하고 있으면 높낮이는 진동수와 관계가 있다. 요것만 기억하면. 이해되셨죠? 자, 그럼 마지막 이건 네 목소리예요. 이건 내 목소리예요. 이거는 피아노 소리예요. 라고 하는 소리의 음색인데요. 이 음색은 파형으로 우리가 금방 구별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범인을 잡을 때에도 막 뭐 음성 막 분석하는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파동 막 나오잖아. 그리고 막 한 다음에 얘는 범인 목소리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파형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악기마다 특유의 고유의 어떤 특별한 뭐 그들마다 다른 파형이 있어요.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예를 가지고 와봤는데 자, 얘와 얘예요. 자, 이 두 개의 파동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진폭부터 봐볼게요. 자, 얘는 중간에서부터 위로 두 칸. 아이고, 연하니까 바꾸자. 자, 얘는 중간에서부터 위로 두 칸. 얘도 위로 두 칸, 아래로 두 칸, 아래로 두 칸. 뭐야? 진폭이 같아. 얘네들이 진폭이 같다는 거는 뭐가 같다? 소리의 세기가 같다. 얘네들은 둘 다 큰 소리야. 얘가 큰 소리면 얘도 큰 소리가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우리 진동수를 한번 볼까요? 자, 몇 번 진동했는지 복잡한데 세봅시다. 자, 색깔을 이렇게 해서 세볼까? 자, 얘는 한 번 디디디디디, 두 번 디디디디디, 세 번 디디디디디, 네 번 디디디디디, 5번 디디디디디. 얘 5번 진동했다. 얘도 높 올라갔다가 한 번, 올라갔다가 두 번, 올라갔다 세 번, 올라갔다 네 번, 올라갔다 5번. 뭐야? 얘도 5번 진동했잖아. 얘네들이 진동수도 같아. 진동수가 같다는 거는 얘네들의 높이가 같다는 거야. 얘가 높은 소리면 얘도 높은 소리야. 뭐야? 크기도 소리의 세기도 같고 높이도 같아. 근데 딱 봐도 둘이 뭐가 달라? 파동 모양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파동의 형태, 파형이에요. 네, 둘은 다른 악기의 소리입니다. 아마 얘가 바이올린이었고 얘가 트럼펫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둘의 파동이 진폭과 진동수가 같지만 파형이 다르기 때문에 너랑 너는 같은 목소리가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그 어플 설치하는 있잖아요.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뭐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뭐 파형 또는 뭐 소리 또는 음파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떠요. 그럼 뭐 무료의 것들도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뭐 다운 받아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이야기를 해보면 나오는 파형들이 너랑 나랑 다르다라는 걸 아마 금방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심심하면 설치해서 봐보는 것도 좋겠죠. 어쨌든 소리는 세기와 진동, 세기와 높낮이, 글씨가 다시 예쁘게 써볼게요. 소리는 세기와 높낮이와 그 다음에 음색에 따라서 이 소리는 이 소리야, 저 소리는 저 소리야, 이 소리를 구별해낼 수 있는데 세기를 구별해내는 거는 파동의 진폭, 높낮이를 구별하는 것은 그렇죠, 진동수. 그 다음에 음색, 네 목소리, 내 목소리 구별하는 것은 파형.
이 세 가지로 구별해낼 수 있어서 뭐 얘를 소리의 3요소다라고 묶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우리 학습지에 나와 있는 퀴즈를 봅시다. 자, 네 가지 소리를 선생님이 나타냈는데, 자, 여기 전부 다 X축이 시간인 거 확인하셨죠? 색깔 좀 예쁜 거 쓰고 싶어요. 보라색 쓸래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파형 중에서, 어, 제일 큰 소리 찾아볼까? 큰 소리. 소리가 크다, 작다. 소리의 세기를 구별하는 거는 뭘로 구별한다? 진폭으로 구별한다. 진폭 봅시다. 얘는 한 칸. 뭐야? 스포금지염. 자, 얘는 두 칸, 진폭. 얘는 진폭 두 칸. 얘는 진폭 세 칸. 그럼 딱 봐도 얘가 진폭이 제일 크니까 얘가 진폭이 제일 커서 큰 소리. 얘가 진폭이 제일 작아서 가장 작은 속삭이는 소리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높낮이를 한번 따져볼게요. 가장 높은 소리가 뭔지를 찾아볼 건데 얘는 뭘로 찾는다고 했죠? 그렇죠. 진동수. 그럼 어떻게? 뭐 진동하는 거 세야지. 세보자. 하나씩. 자,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얘 다섯 번 진동했어.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얘 세 번 진동했어. 아휴, 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너무 많아. 얘는 많다. 몬세겠다, 몬세. 자,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얘 다섯 번이다. 아, 그러면 누가 제일 높아요? 진동수가 가장 많은 얘가 제일 높고 가장 진동수가 세 번으로 작은 얘가 가장 낮은 소리, 낮은 소리, 얘는 가장 높은 소리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만 더 보너스로 찾아보자. 뭐냐면 얘랑 얘 진폭이 같아. 그럼 둘은 뭐가 같다? 그렇죠. 세기가 같을 거예요. 얘가 큰 소리면 얘가 큰 소리, 얘가 작은 소리면 얘가 작은 소리. 둘이 세기가 같아. 진폭이 두 칸. 그 다음에 또 얘가 다섯 번으로 진동수가 같아. 그럼 얘랑 얘는 높이가 같아. 얘가 높은 소리면 얘도 높은 소리, 낮은 소리면 낮은 소리. 이렇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있는 소리들을 어,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로 구별을 하셨다면 아마 소리의 3요소에 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봤는데요. 먼저 파동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부터 시작을 해서 소리의 3요소까지 쭉 와봤어요. 남은 시간 동안 학습지 빈칸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나는 잘 모르는 곳이 있다,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꼭 선생님에게 다음 시간에 질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많은 내용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안녕.